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5일 새벽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라치오 대 아탈란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라치오는 인사이드 포워드와 중앙 미드필더의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팀이고 전반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볼을 순환하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해당 구역 공략 빈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린다. 노슬리는 수비 라인과 계속 어깨 싸움을 걸며 센터백 사이 혹은 풀백과 센터백 사이 틈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시선을 분산시키고 이삭스는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며 드리블 돌파 이후 컷백 각을 직접 만들어낸다. 로벨라는 중앙에서 템포를 조절하다가 타이밍이 보이면 박스 근처까지 전진해 세컨드라인 침투를 가져가고 컷백 이후 지근거리와 중거리 슈팅 루트를 동시에 노린다. 이삭센이 돌파하는 순간 수비 라인이 골문 쪽으로 쏠리며 하프스페이스와 박스 앞간격이 벌어지고 그 틈을 향한 로벨라의 침투가 위력을 가진다. 아탈란타는 3백과 윙백을 활용해 전방 압박과 측면 공세를 병행하지만 윙백 전진 폭이 커질수록 전환 시 좌우 간격이 벌어지고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가 한 템포씩 어긋나는 장면이 반복된다. 크르스토비치와 데 케텔라에르의 개인 능력은 위협적이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하프스페이스와 박스 앞커버가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다. 라치오는 후반 승부처에서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컷백 패턴을 집중적으로 반복할 수 있다. 아탈란타는 전진한 윙백 구조 탓에 수비 전환 간격이 벌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박스 주변 공간에서 차이가 드러날 수 있다. 라치오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어서 세비야 대 알라베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세비야는 공격 시 윙백을 동시에 전진시키며 측면과 중앙을 폭넓게 활용하는 팀이고 후방에서 센터백과 중원이 안정적으로 빌드업을 시작한 뒤 빠르게 측면 전개로 템포를 끌어올린다. 이삭 로메로는 수비 라인 어깨에 걸쳐 서 있다가 크로스 타이밍에 맞춰 니어와 바 사이를 파고들며 한 박자 빠른 슈팅으로 마무리를 노리고 페꾸의 페르난데스는 라인 사이에서 공을 받아 방향을 전환하거나 박스 바깥에서 과감한 슈팅으로 수비를 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소우는 중원에서 압박과 커버를 병행하며 공을 끊어낸 직후 전진 패스를 선택해 공격 전환 속도를 높인다. 알라베스는 원정에서 라인을 낮추고 수비 블록을 단단히 유지하며 실점 억제를 우선하는 운영을 택하는 팀이고 토니 마르티네스는 박스 안제공권과 침투로 한 번씩 라인을 흔들 수 있는 자원이며 카를로스 아레나는 이선에서 내려와 간단한 연결 패스로 전개를 이어준다. 안토니오 블랑코는 수비 앞에서 패스를 차단하고 좌우로 배급하지만 전진 전개 속도는 다소 제한적이고 블록을 깊게 내릴수록 역습 완성도는 떨어지는 흐름이 반복된다. 세비야는 점유와 측면 전개를 통해 경기 주도권을 잡으려 할 가능성이 높고 알라베스는 수비 안정과 한 번의 역습 기회를 노리는 운영이 예상된다. 흐름상 세비야가 슈팅 수와 박스 점유에서 우위를 가져갈 여지가 크다. 세비야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슈투트가르트 대 쾰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공격 시 윙백과 이선을 동시에 끌어올리며 측면과 중앙을 폭넓게 활용하는 팀이고 후방에서 센터백과 더블 볼란치가 안정적으로 빌드업을 시작한 뒤 빠르게 좌우 전환으로 템포를 끌어올린다. 운다브는 박스 안에만 머무는 고정형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세컨드 라인까지 내려와 연계에 가담한 뒤 다시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로 파고드는 움직임을 반복하고 나르테위는 중앙과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한두 번의 터치로 방향 전환과 전진 패스를 설계하는 핵심 자원이며 르웰링은 측면에서 출발해 안쪽으로 파고드는 침투와 1대1 돌파, 컷백 선택지를 모두 가져가며 수비 라인을 뒤로 밀어낸다. 중원은 좌우로 공을 흔들며 블록을 벌려 놓은 뒤 다시 안쪽으로 찌르는 패턴으로 틈을 공략한다. 쾰른은 백스리를 기반으로 수비 간격을 유지하며 박스 안을 단단히 지키려는 팀이고 라그나르 아에는 공중 경합과 등지는 움직임으로 볼을 지켜주며 한 번의 터치로 마무리를 노리는 자원이다. 카민스키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슈팅과 크로스를 병행하고 후세인 바시치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압박과 전진 패스를 동시에 시도하지만 전진 가담이 많을수록 뒤 공간 노출 위험이 커진다.
윙백 복귀가 늦어질 경우 사이드와 하프 스페이스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도 반복된다. 슈투트가르트는 점유와 빠른 좌우 전환으로 수비 블록을 흔들 가능성이 높고 쾰르는 라그나르 아예를 활용한 크로스와 세트피스로 맞설 전망이다. 다만 후반으로 갈수록 볼 순환 속도에서 차이가 날 여지가 있다. 슈투트가르트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어서 에스턴 빌라 대 뉴캐슬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공격 시 풀백과 이선을 동시에 전진시키며 좌우폭을 넓게 활용한 뒤 하프 스페이스로 공을 투입하는 전개를 반복하는 팀이고, 후방에서 센터백과 더블 볼란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빌드업을 시작하지만 강한 전방 압박을 받으면 템포가 한 박자씩 느려지는 장면이 나온다. 올리 와킨스는 박스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측면과 뒷공간으로 빠져나가 수비 라인을 흔드는 유형이며, 침투 타이밍은 날카롭지만 최근 박스 안 결정력 기복이 변수로 남아있고, 부엔디아는 중앙과 하프 스페이스 사이에서 공을 받아 전진 패스를 설계하는 자원이지만 상대가 중앙을 촘촘히 막으면 영향력이 다소 줄어드는 모습이며, 틸레만스는 중원에서 방향 전환과 템포 조절을 맡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질수록 안전한 패스 선택 비율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측면에서 안쪽으로 접어 들어오는 움직임과 컷백 패턴이 반복되지만 마지막 패스에 세밀함이 떨어질 경우 박스 안 숫자를 살리지 못하는 장면도 이어진다. 수비 전환 시에는 중원 압박이 늦어지면 센터백 앞 공간이 열리며 세컨볼 대응에서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도 드러난다. 아스톤 빌라는 점유를 통해 경기를 주도하며 좌우 전환으로 수비 블록을 흔들 가능성이 있고, 상대는 역습과 세트피스를 통해 맞설 전망이며 전반에는 탐색전 양상이 이어질 수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중원 장악력에서 차이가 날 여지가 있다. 아스톤 빌라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레알 마드리드 대 소시에다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CF는 롱패스보다는 짧은 패스 네트워크를 중심에 두고 중앙 탈압박 이후 빠른 전환으로 상대 블록을 흔드는 팀이고, 후방에서 센터백과 미드필더가 간격을 좁혀 패스를 주고받으며 압박을 유도한 뒤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템포를 끌어올린다. 킬리안 음바페는 최전방에서 뒷공간을 노리는 직선적인 침투와 폭발적인 스프린트로 수비 라인을 계속 낮추는 자원이고, 비니시우스는 왼쪽에서 출발해 안쪽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드리블로 수비 2명 이상을 동시에 끌고 다니는 유형이며, 주드 벨링엄은 중앙에서 탈압박의 첫 관문이자 전환의 축 역할을 맡아 짧은 패스를 연속적으로 연결하며 공격 방향을 설계한다. 중원과 풀백 벨링엄이 삼각형 구조를 만들며 압박을 벗어나고, 이어지는 짧은 전진 패스로 음바페와 비니시우스를 동시에 향한 선택지를 열어주며 박스 근처에서는 비니시우스 쪽으로 수비가 쏠리고 반대 채널에서 음바페의 침투가 살아나 수적 우위 상황이 자주 만들어진다. 벨링엄은 세컨드 라인에서 타이밍을 맞춰 박스 안으로 늦게 침투해 세컨볼과 컷백 지점까지 따라 들어가는 움직임도 보여주며, 결국 짧은 패스 네트워크를 통해 중앙 탈압박과 전진을 동시에 해결하고 최종 국면에서 결정적인 마무리 각을 꾸준히 창출하는 구조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이선 자원들의 유연한 움직임으로 중앙과 측면을 동시에 활용하며 미켈 오야르사발은 좌측에서 출발해 안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와 슈팅과 연계를 병행하고, 곤살로 게데스는 속도와 직선적인 돌파로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슈팅과 컷백을 선택하며, 베냐트 투리엔테스는 중원에서 짧은 패스를 이어가며 좌우 전환을 담당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중앙 탈압박이 매끄럽지 못해 공을 잃는 위치에 따라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가 벌어지는 장면이 나온다. 레알 마드리드는 점유와 전환 속도에서 우위를 점하며 경기 흐름을 통제할 가능성이 크고, 소시에다드는 역습 한 방에 기대야 하는 구도가 예상되며 중앙 탈압박 성공 여부가 경기 양상을 좌우할 핵심 변수이고, 전반적인 전력과 박스 침투 자원의 퀄리티를 감안하면 레알 마드리드 쪽으로 흐름이 기울 가능성이 높다. 레알 마드리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어서 리버풀 대 브라이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리버풀은 뒤에서부터 짧은 빌드업과 전방 압박을 동시에 가져가는 팀이고, 경기 초반에는 점유를 통해 템포를 조절하다가 필요할 때는 전환 속도를 한 번에 끌어올리는 유연성을 보여주며, 에키티케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수비 라인 사이를 파고들어 볼을 끌어내고 다시 떨궈주는 연계 능력이 좋은 공격수로 박스 앞 마무리뿐 아니라 박스 앞 원터치 패스로 이선 침투까지 살려주는 역할을 겸하고, 모하메드 살라는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왼발 슈팅 각을 만드는 인사이드 포워드로 하프 스페이스를 향한 대각선 침투와 마무리 능력이 날카롭고, 살라가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면 풀백이 바깥으로 오버래핑을 가져가며 측면과 중앙에서 동시에 수적 우위를 만드는 패턴이 반복되며, 맥앨리스터는 전개와 마무리 사이 흐름을 조율하는 핵심으로 전반에는 짧은 패스로 점유를 장악하고, 후반에는 간결한 롱패스로 수비 뒷공간을 향해 대각선 패스를 공급하며 속도를 끌어올리고, 수비 전환 시에는 전방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끄는 뒤 곧바로 직선적인 패스로 침투를 노린다.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은 뒤에서부터 차분히 빌드업을 시도하며 점유로 공격 타이밍을 찾는 팀이고, 루턴은 박스 안 움직임과 마무리에 비중을 두며 수비수 사이를 타고 다니는 유형이고, 미토마는 왼쪽에서 1대1 돌파와 커트인을 반복하며 드리블로 수비 균형을 무너뜨리고, 고메즈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패스를 뿌리며 전방 침투를 병행하지만, 빌드업 과정에서 중원과 수비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질 경우 전진 패스 차단 직후 뒤 공간이 크게 노출되는 약점이 있다. 리버풀은 전방 프레싱 성공 이후 빠른 직선 패스로 브라이턴의 뒤 공간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고, 브라이턴은 점유를 통해 맞서겠지만 템포 변화 대응에서 부담을 안을 수 있으며, 전반적인 경기 운용과 전술 옵션 다양성에서 리버풀이 한 수 위로 평가된다. 리버풀 승리를 추천합니다.